재성을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재물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성이 발달한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수완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뭔가 인맥을 통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쉽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재성이 일단 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성이 없다, 무재사주다 라고 한다면 돈을 못 번다, 사주에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단순히 재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돈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식상이 재성을 얼마만큼 잘 생존해주고 있는가, 이거를 재물의 관점에서는 파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주 구조에 따라서 무재사주인 경우에는 어쩌면 재물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요, 재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재물이 없는데, 재성이 없는데 만약 인성이 발달되어 있다. 근데 인성이 발달을 넘어서 인성이 과다하다라고 한다면 백면소생이 될 수 있거든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몸을 소모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횡재를 바란다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급여가 적어요. 그래서 투잡을 뛰어야 되거나 또는 이직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도 본인이 그냥 회사 다니다 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환경을 바꾸지 않고 계속 지내왔던 대로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이 고이는 것처럼 재물도 고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무재사주를 가지고도 재물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완전히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부자가 되는 사주를 말할 때 겁재가 강한 사주 또는 상관이 편재로 이어진 사주, 그러면서도 인성과의 균형을 봐야 하는데요. 무재사주도 큰 부자가 되는 사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재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재사주의 어떤 인간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재성을 네트워크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는 재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 혼자서만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나를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극하는 게 재성이다 보니까 이 재성이 관계, 네트워크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더 나아가면 기획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네트워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수강생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무재사주인 경우에는 인복이 없는 건가요? 왜? 재성이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힘도 약할 수 있고요. 사람들과 굳이 내가 교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사주의 재성이 약하다면 꼭 연애를 내가 해야 하나 또는 결혼을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연애를 하는 것도 나를 소모하는 일이 되잖아요. 직장이 끝나면 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재성이 없는 경우에는 피곤한데 내가 굳이 소개팅을 받아야 하나? 내가 굳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성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관계를 맺는 생각 자체가, 욕망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의외로 무재사주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재성이 없으면 옛날에는 극단적으로 남명인 경우에 여자가 없다, 사주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재성이 과다한 사주다 라고 한다면 뭐 결혼을 두세 번 한다, 이혼을 두세 번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무재사주인 경우에는 정말로 인복이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걸 단순히 인복이 있냐 없냐에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여기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성은 현실 감각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요, 어떤 내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잘 알아챕니다. 센스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센스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서운해하는 포인트, 이런 거를 내가 캐치를 못할 수도 있고요. 미묘한 감정 변화, 이런 것도 읽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악의는 없어요. 나쁜 마음은 없는데 뭔가 무심하다라는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죄사주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비의도적인 무심함이에요. 그리고 재성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촉촉함을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성이 약한 경우에는 유머 감각을 키우면 좋다, 아재 개그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라도 내가 조금씩 숙지를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즐거움을 던져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재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담을 다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깨는 식으로 어떤 직언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이 상황에 그게 맞냐? 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성은요, 내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기도 해요. 식상을, 재물을 만들어내는 수단, 몸을 움직이는 힘, 손발을 움직이는 걸 우리가 식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식상을 재물로 이어지는 창구라고 봤을 때 재성은 뭐가 될까요? 결과나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명확한 결과를 예상을 하고 인풋과 아웃풋을 정확하게 맞춰놓고 일을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득실을 잘 따집니다. 물론 편제 같은 경우에는 정제와 다르게 내가 딱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즐거웠다면, 재미있었다면 괜찮거든요. 바로 뛰어듭니다. 흥미가 있냐 없냐, 내가 그 일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정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명확한 결과를 내가 이끌어내길 원하죠. 근데 이런 재성의 힘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인 경우에는요, 사람을 사귈 때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만큼 베풀겠구나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순수한 거죠. 하지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호구가 될 수도 있죠. 사람이 참 순수하고 담백해요. 그런데 역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거나 내 시간을 많이 쏟거나 노력을 하거나,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한 번씩 안부를 묻는다거나 또는 이벤트에 맞춰서 뭐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재성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면을 보일까요? 내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면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뭔가 부탁을 할 때 좀 낯설 수 있잖아요. 미안하거나. 그런데 재성이 발달된 사람은 오랜만에 전화를 해도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부탁할 게 있으면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무관심해 보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 제가 초반에 이성에 대한 부분도 좀 무관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재성이 발달한 사람에 비해서는 무죄사주가 훨씬 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이 재성이라는 건 일간이 극하는 대상입니다. 일간이 목표지향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세웁니다. 경계. 이게 뭐냐? 내 거냐 아니냐?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하면 저만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래서 경계가 확고해요. 재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데 재성이 없다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명리학은 이게 어려운 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양면성. 겁재라고 하는 게 경제가는 힘으로도 작용하고 재성을 겁탈하는 힘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재물을 강탈해 간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양극단이 다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과 뒷면처럼요. 그래서 겁재가 발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잘 끌어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내 것을 잘 내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겁재가 많으면 내 사주에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내 재물을 누군가가 많이 뺏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과 잘 나눈다면, 내가 CEO인 경우에 회사가 경영이 잘 돼서요, 매출이 상당히 높아지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높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헌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겁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재성도 마찬가지예요. 무죄사주인 경우에는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욕심이 없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무관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웃긴 거는 반대로 한번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몰입하는 양극단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겁재가 발달된 무죄사주일 경우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무죄사주인 경우 남명에게는 이 재성이 여자나 뭐 아내를 의미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한다, 뭐 연애하기 힘들다, 여자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보면요, 단순히 뭐 여자가 없다,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자의 마음을 좀 세심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죄사주인 경우요, 연애를 할 때도요, 생일이거나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선물 같은 걸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챙겨줘요. 그리고 내 연인과 소통을 할 때요. 제가 처음에 센스가 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다투고 나서도 늘 하는 이야기가 네가 말을 해야 알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무제사주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잘 몰라서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념일이나 안부 같은 거를 잘 챙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단순히 무죄인 경우에 뭐 재물이 없다, 여자가 없다, 결혼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왜 어딘가에서 상담을 할 때마다 무죄사주 이꼬르 왜 재물, 여자, 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게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 원리를 아는 게 저는 공부할 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주에 따라서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상담을 할 때 누군가에게 밑도 끝도 없는 나쁜 말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분께서 이런 태도를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약하다 또는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무관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욕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센스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감정 변화를 내가 캐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악인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순수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재성이 약해가지고 나오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머 감각을 많이 키우시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거나 또는 이벤트, 기념일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정말 내 사람이다 싶은 가까운 지인들과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것도 참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식을 좋아하진 않는데 직장인이라면 팀원들과 한 번씩 티타임이나 커피타임을 갖거나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만 아니라면 회식 같은 것도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초코명리 지금 바로 구글에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를 검색해보세요.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사주명리학 VOD 강의들을 언제든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수강생들의 솔직한 리뷰를 확인해보세요.